충격은 단 한 줄의 서명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펜 끝이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을 찍는 순간 CNN 속보에 네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전원 철수. 월가는 숨을 삼켰고 MIT 보고서엔 단어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마비. 제국의 자신감은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몰락의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새벽 2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붉은 펜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 한 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폭탄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H-1B 비자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100배 뛰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자 보좌관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오전 10시 브리핑룸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데니얼 하워드 상무부 차관이 연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랜 전쟁이 끝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체 인재는 넘쳐납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것입니다. 뒤편 구석진 자리에서 알렉산더 모리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영국 출신의 이 국제경제 석학은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칼럼니스트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워드 차관의 분석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마크 에런슨 NSC 경제 담당관이었어요. 47세의 이 남성은 내부 반대파로 유명했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정반대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하워드가 비웃으며 손짓했어요. 패배주의는 그만두시죠.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에 의존했습니까?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더 큰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48시간 내 라인이 마비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야. 하워드가 단호히 말했어요. 알렉산더는 마크를 쳐다보며 펜을 멈췄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다시 메모를 이어갔어요. 마크의 우려는 과장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 준비에 들어갔어요. 삼성이 완전히 끝났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복도로 나오자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하워드 편을 드실 겁니까? 하워드 차관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마크가 서류 봉투를 급히 건넸어요. MIT 보고서입니다. 삼성 기술자 1명이 미국인 5명과 맞먹어요. 알렉산더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과 실제는 다르죠. 미국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쓰는 그 문장이 역사를 왜곡할 거예요. 저는 팩트만 쓸 뿐입니다. 알렉산더가 차갑게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워싱턴 호텔 2305호실. 알렉산더가 노트북을 열고 칼럼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삼성의 몰락, 미국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백악관의 결정이 옳았다고 썼어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필수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자들을 밀어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알렉산더는 잠깐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 하워드 차관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적었습니다. 대체 인재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어요. 삼성의 기술 독점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알렉산더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곧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치며 알렉산더가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조치로 미국은 기술 패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부에 전송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가 이 칼럼을 읽게 될 것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영향력으로 여론이 완전히 기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방금 작성한 글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를요. 마크가 건넨 서류 봉투는 여전히 책상 한쪽에 봉인된 채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삼성의 진짜 기술력을 증명하는 결정적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승리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모든 언론이 같은 논조로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굴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 47층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길한 직감은 곧 언론과 시장이 예상치 못한 균열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뉴욕타임스 일면에 굵은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곧 무너진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논조였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투자자 불안도 진정됐다며 안도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기자들은 마치 모든 게 끝난 듯 보도했어요. CNN 뉴스룸에서 앵커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입니다. 삼성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죠.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나카무라 국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만족감이 역력했어요. 이제 반도체 주도권은 일본이 가져올 차례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든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나카무라 국장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발언이 실시간으로 CNN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의 경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굴복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워싱턴 상황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크 에런슨이 회의 테이블에 두꺼운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 마비. 여기 보세요. 이틀이면 라인이 마비됩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알렉산더 모리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천천히 말했어요. 팩트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과장해왔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쓰는 그 한 줄이 역사를 오도할 겁니다. 승리를 의심하는 건 패배를 원하는 자만 하는 짓이죠. 알렉산더가 차갑게 응수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말없이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봤어요. 마크가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의 기술 특허가 397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공정이 23개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미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알렉산더는 복도에서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MIT 연구진이 작성한 분석이었습니다. 삼성 기술자 1명이 미국 엔지니어 5명의 생산성과 맞먹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눈썹이 잠깐 찌푸려졌습니다. 48시간 내 마비라. 하지만 곧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종이에 찍히는 문장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월스트리트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삼성 의존도 감소는 미국 기술 산업의 호재입니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전망을 내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굴복으로 미국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삼성이 담당하는 핵심 부품들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기술.
모든 분야에서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가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애플, 구글, 인텔의 삼성 의존도를 분석한 자료였어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 중 67%가 삼성 제품이었어요. 구글 픽셀은 74%, 인텔의 신형 프로세서도 삼성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마크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크, 공포 마케팅은 그만두게.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어.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알렉산더는 호텔 방에서 두 번째 칼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허세,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는 키보드를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삼성 본사에서는 비상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47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노트북에서 CNN 라이브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관료의 조롱 발언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작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마크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 기술 산업이 마비될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승리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하워드 차관이 샴페인 잔을 들고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진정한 승자가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마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신과 조롱 속에서 삼성은 곧 모든 예측을 뒤집는 예상 밖의 공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에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 예고. 발표 시간은 정책 발효와 정확히 같은 시각이었어요. 자정 정각. CNN이 이를 속보로 띄웠지만 해설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협상용 압박이겠죠. 흔한 수법입니다. MBC 앵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폭스뉴스는 아예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블러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시장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 하워드 차관이 공지문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참석자들 앞에서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쇼는 쇼일 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차관님, 삼성이 실제로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워드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그때 마크 에런슨이 회의실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발효 시각과 동시에요?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시간까지 맞췄다고요? 그건 신호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하워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에런슨 담당관, 또 공포 조장하지 마세요.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크의 말은 또다시 조롱 섞인 웃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 앉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알렉산더 모리스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칼럼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삼성 마지막 벼랑 끝 카드.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췄어요. 마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행 신호.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제스처일까 아니면 진짜 움직임일까? 알렉산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 글을 계속 썼어요. 삼성의 기자회견은 절망적인 마지막 시도일 뿐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이핑하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CNN 뉴스룸에서 현장 리포터가 애틀랜타 공항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전하는 듯 했지만 CCTV 화면 한편에 특별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가족과 함께 대형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큰 짐을 끌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협상용 제스처라는 분석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장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마크만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건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공항 관계자입니까? 오늘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잠시 후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행 전 노선이 만석이었어요. 대부분이 기술직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연이어 다른 공항들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모든 곳에서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행 항공편들이 급격히 붐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크가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하워드가 여전히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공항 상황을 보셨습니까? 하워드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또 무슨 소리예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요. 일시 귀국일 뿐이겠죠.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하워드가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마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알렉산더는 여전히 칼럼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보낸 공항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정교했어요. 정책 발효와 동시에 기자회견 그리고 대규모 인력 이동.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과장하고 있는 거야. 그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 글을 이었었습니다. 삼성의 허세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문장들이 어색했습니다. 확신이 부족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워싱턴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사무실에서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삼성 의존도, 대체제 현황, 생산 라인 구조.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앙이 될 거야. 그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임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미완성된 칼럼이 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자들이 삼성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예상된 굴복 선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 본사에서는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47층 회의실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정이 지나자 삼성의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세상은 믿기 힘든 한마디를 듣게 될 것이었어요. 자정이 다가오자 백악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초침이 10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같은 순간 서울 코엑스 행사장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어요.
워싱턴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워드 차관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크 에런스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모리스도 뒤편에서 노트북을 덮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부회장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어요. 지금 이 순간 삼성은 미국 내 엔지니어 전원을 철수합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커피잔을 놓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CNN에서 긴급 속보가 떠올랐어요. LA 국제공항 생중계였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게이트 앞에는 수백 명의 삼성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캐리어를 끄는 아버지들,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는 어머니들. 마치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허세야.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보스턴, 뉴욕.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대탈출이었어요. CNN 앵커가 숨가쁘게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삼성 캠퍼스 전원 소등 확인됐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어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워드가 다시 외쳤어요. 불가능해. 이건 허세라고.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세라면 왜 그들이 벌써 공항에 있는 거죠? 하워드가 알렉산더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48분 만에 끝났네요. 상황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좌관들이 급히 뛰어들어와 보고서를 건넸어요. 애플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애플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이폰 생산 라인 즉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구글 픽셀 공장도 멈췄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쇼가 아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어. 마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만이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보시는군요. 내가 완전히 틀렸다. 알렉산더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스며 있었어요. 그는 화면 속 삼성 부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CNN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시카고, 댈러스, 마이애미. 미국 곳곳에서 한국행 특별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리포터가 LA 공항에서 생중계했어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마치 대규모 이민을 보는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답했어요. 20년간 여기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상황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보고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거라는 통보였습니다. 하워드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럴 리가 없어. 대체제를 찾아야 해. 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대체제 확보까지는 최소 6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6달? 하워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달이면 미국 기술 산업이 완전히 마비될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불빛들이었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칼럼을 취소해 주세요. 완전히 새로 써야겠습니다. 마크가 알렉산더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뭘 쓰실 건가요? 진실을요. 내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화면에서는 여전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부산행, 인천행 항공편들이 연달아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각 항공편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한 CNN 해설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결별 선언이에요. 상황실은 이제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하워드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이 없는 미국을 상상이나 해봤나요? 상상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이 됐네요. 자정을 넘긴 워싱턴은 잠들지 못하는 밤이 되었어요. 백악관, 상무부, 국방부 모든 곳에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본사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붉은 경고창으로 뒤덮였어요. 디스플레이 보정 실패, 메모리 제어 불능.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오류 문구들이었습니다. 구글 캠퍼스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발팀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게 변했습니다. 공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로봇 팔들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텔 본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3나노 공정 라인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을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팀 쿡이었어요. 애플 CEO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벽의 피로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이폰 생산이 지금 멈췄습니다. 팀 쿡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전부 떠났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워드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팀 쿡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폰은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삼성 없이는요. 그때 다른 화상 연결들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구글 CEO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로이드 새 버전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최적화가 불가능해요. 인텔 CEO도 연결됐습니다. 3나노 공정 전면 중단입니다. 삼성 기술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요. 테슬라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어요. 기가팩토리 배터리 라인이 멈췄습니다. 삼성 협력 없이는 재가동 불가능해요. 회의실은 연쇄적인 절망 보고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거대한 축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대체제를 쓰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인텔도 있고 대만 기업도 있잖아요. 마크 에런슨이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풀가동 중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없습니다. 이건 끝이에요.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크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 모리스는 눈앞의 붉은 화면을 바라보며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삼성 없는 세계는 멈춘 미국이다. 그는 잠깐 손을 멈추고 혼잣말했습니다. 제국은 내부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화상 연결된 CEO들의 표정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업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스트리밍 서버 업그레이드가 중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타에서는 VR 헤드셋 생산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고했어요.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부가 동시에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시장 개장 전 비상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요. 또 다른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어요. 나스닥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기술주 급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워드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과소평가했어요.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칼럼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제국이 스스로 불을 끈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팀 쿡이 화상 연결을 통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어요. 구글 CEO가 덧붙였습니다. 삼성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오류 메시지들이 뜨고 있었어요. 시스템 장애, 생산 중단, 서비스 불가. 붉은 글씨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밝게 빛나던 기업 로고들이 하나둘 어두워졌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 애플 엔지니어가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글 개발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삼성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기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생산 중단을 발표했어요. 알렉산더가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맞고 싶지는 않았어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워드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삼성 없이는 안 돼요. 상황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주식시장이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은 오늘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 미국 경제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삼성 철수 발표 이틀 후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전광판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애플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인텔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거래소 안에서는 전화기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어요. 팔아라.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붙잡는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거래소 바닥은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실시간으로 떨어졌어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수천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었어요. 한 트레이더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CNN에서는 긴급 방송이 시작됐어요. 하버드 경제학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자유무역 붕괴의 직격탄입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대공황을 넘어설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모든 분석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실시간 지표가 떨어지는 화면이 떠 있었어요. 하워드 차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크 에런슨이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알렉산더 모리스는 펜을 잡은 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현장의 공포를 기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어요.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한 투자자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30년간 투자했는데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테슬라 주가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메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주 전체가 동반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비상 상황을 선포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모든 곳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요. 삼성 의존도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트럼프는 퇴진하라. 함성이 번지고 촛불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경제 붕괴는 이제 정치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시위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스스로 목을 졸랐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정책 때문이야.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시위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월가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장이다. 한 카페 사장이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안 와요. 모두 주식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손님이 반도 안 돼요. 모두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어요. 경제 붕괴의 파급 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여러 투자 회사들이 파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파괴한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백악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탄핵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무시한 대가예요. 하워드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회복될 거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타임스퀘어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알렉산더는 시위 현장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증권거래소는 결국 조기 마감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감 시점에서 주요 지수들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어요. 단 하루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 트레이더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40년 경력인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월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평소라면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였지만 오늘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알렉산더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몰락하는 모습인지를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붕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폭풍이 백악관을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자 백악관 집무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커튼을 닫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삼성 철수 이후 쏟아진 신문 헤드라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 대재앙, 정책 실패, 대통령의 무능.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좌관들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차관 하워드가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워드가 대통령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대체 공급망을 열면 됩니다.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설득이 아니라 자기 암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크 에런슨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회피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워드가 마크를 노려봤습니다. 에런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희망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크가 냉정하게 응수했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가득 몰려들었어요. 야당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의회 회의장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알렉산더 모리스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무너진다. 그 문장을 쓰는 그의 손이 굳게 멈췄어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집무실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기업들이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협력할 수 있어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확인했어요. 물량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떨어져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하워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좌관 중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집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드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얼마나 됐나? 압도적 표차입니다. 찬성 67%, 반대 33%였어요. 대통령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알렉산더는 복도에서 이 장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붕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었어요. 권력자들은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CNN에서는 실시간으로 탄핵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앵커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탄핵 진행입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진 대표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타임스퀘어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백악관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워드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차관님, 이제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대통령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다시 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앞에는 시위대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알렉산더는 이 대화를 들으며 또 다른 메모를 적었어요. 선의로 포장된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확실히 봤다. 저녁이 되자 백악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많은 보좌관들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워드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마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는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후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에요. 알렉산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가자 백악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임서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백악관을 나서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제국의 마지막 날을 목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고 세상은 한국의 이름을 다시 쓰게 될 것이었어요. 워싱턴 의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찬성표가 하나씩 찍힐 때마다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됐어요. 탄핵 소추안 가결. 의회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카메라에 잡힌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마이크를 열지 않았어요. 백악관 상황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워드 차관이 머리를 감싸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마크 에런스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몰락의 초상 같았어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 코엑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전략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임원이 연단에 섰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그 선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런던, 파리, 베이징의 삼성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어요. BBC 기자가 런던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날 미국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CNN도 같은 논조였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호텔에서 알렉산더 모리스가 마지막 칼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류의 미래를 연 것은 한국이었다. 알렉산더의 눈빛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어요. 존경과 경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숫자는 제국을 속였지만 사람은 역사를 바꿨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어요. 대통령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임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은 채였어요. 마크가 알렉산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칼럼 다 쓰셨나요? 방금 끝냈어요. 이번엔 진실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에 대한 사과와 존경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오만에 대한 반성.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겸손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다른 시민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해외 반응도 뜨거웠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삼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독일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무역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미국만 홀로 고립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부에 칼럼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가르쳐준 겸손이었어요. 편집장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리스 교수, 이 칼럼 정말 내보내실 겁니까? 네, 진실이니까요. 완전히 다른 논조인데요. 독자들이 놀랄 것 같아요. 놀라야죠. 저부터 놀랐으니까요. 알렉산더가 웃으며 답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백악관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대통령도 결국 사임서에 서명했어요. 마크가 마지막으로 상황실을 정리하며 알렉산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진실이 기록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렉산더가 답장했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저를 깨워줬어요. 다음 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알렉산더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비판해왔던 저명한 경제학자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단이 특히 화제가 됐어요. 나는 데이터와 통계에 현혹되어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오늘 세계를 바꿨다. 서울에서는 이 칼럼이 번역되어 큰 화제가 됐어요. 시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같아요. 이런 분이 계셔서 희망적이에요. 런던과 뉴욕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알렉산더의 용기 있는 자기 반성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알렉산더는 서울을 방문했어요. 삼성 본사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 앞에서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알렉산더는 한강을 바라보며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존경을 얻는 것이다. 한국의 이름이 세계에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존심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말이에요.